마인드 스케치. 유도를 배우며 즐거워하는 아이에게 뭘 배웠길래 재밌어? 하고 물어봤어요. 발차기나 대단한 기술을 배운 줄 알았더니 낙법이라 하더라고요. 남을 공격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제는 강해졌다는 아이의 말을 들으니 가장 중요한 걸 배웠구나 싶었죠. 가장 강한 사람은 넘어지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높게 올라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넘어지고 부상 없이 다시 일어나는 힘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이적의 다행이다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일부 마인드 테라피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마인드팀, 마인드 연구소죠. 마랩과 함께합니다. 지민주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운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반갑게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강사님. 너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인드 스케치 두 번째 만남이네요.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처음엔 라디오가 너무 생소하고 눈앞에 교육생들이 없다 보니까 어색하기도 했는데 네네. 오늘은 좀 더 편안한 마음이 드네요. 네, 강사님. 앞으로 여러분의 문제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요즘 어떤 활동을 펼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요즘은 제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많은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업이요? 특히나 이제 중고생들 봉사활동 교육을 하느라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사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 비영리 단체를 등록하고 나서 시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시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되면 그 지원금을 받아서 행사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네요. 네. 네, 오자마자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강사님과 함께할 2달 매우 기대가 되고요.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마인드 스케치로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사연 읽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여성입니다.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한국에 온 지는 8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센터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배우는 것이 더뎌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지금은 모든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센터에서 알게 된 필리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때문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 한국에 시집을 왔을 때 남편은 만두를 빚는 기술이 있어서 만두 가게에서 돈을 벌어 부족하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가 자폐아로 태어나면서 제 친구가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보면서 너무 속상해하다 술을 먹기 시작했고 술을 먹으면 집에 와서 화를 내고 폭력을 쓰기도 했어요. 점점 술을 먹는 날이 많아지고 직장을 나가지 않으니 집안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갑니다. 아이는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가서 언어 치료도 받아야 하고 학교도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해요. 차도 없고 동생도 있어서 매일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어가는 폭력 남편, 자폐아인 아들, 어려운 가정 형편, 어려운 의사소통까지 친구는 저와 만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다 버리고 필리핀으로 도망가고 싶다는 말도 수없이 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말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친구가 이 어려움을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온 건 자신의 선택인데 후회하지 않게 조금이나마 제가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도와주세요. 네, 제 주변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언어 소통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은 좀 깊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네. 예전에 다문화 토크 콘서트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어려움이 많다고 우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타국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갈등과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친구분이 이렇게 생각해서 사연도 보내주시고 그런 친구분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강연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강사님. 예, 저도 그런 친구분이 정말 옆에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2년 전쯤에 필리핀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제가 만난 필리핀 분들은 굉장히 밝고 잘 웃고 또 함께 어울려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친구분도 한국에 올 때는 행복을 마음에 안고 왔을 텐데요. 어려운 형편들로 그 미소를 다 잃고 사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밝은 미소와 행복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강사님의 강연이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예.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주민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의 가구 수로는 32만 가구 정도 되고요. 가구 원수로는 9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정말 많죠? 네, 맞네요. 특히 지난 2012년 4만 7천 명 수준이었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올해 12만 2천 명으로 굉장히 많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보면 보통 3명에서 5명까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있다는 비율입니다. 이렇듯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는 동안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한국 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언어 교육 지원이 가장 우선적인데요. 이 국제 결혼의 시장 초창기에는 한국어는 물론이고 자국 언어의 글도 몰라서 언어 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에는 국제 결혼법이 강화되면서 언어 시험을 통해 기본적인 언어를 갖추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언어 교육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언어 외에도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을 배우거나 친정 엄마가 멀리 계셔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에 착안해 지역 실버들과 연계한 1:1 친정 엄마 도우미 시스템도 있다고 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친정엄마도. 네, 저도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좀 때때로 살림을 하거나 아이들 키울 때 엄마의 도움이 그리울 때가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특히 김장철 되면 어머니가 담가주신 김치 한 통이 정말 그립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은 더 다양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금이 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대기 없이 바로 입학도 가능합니다. 친구분의 아이처럼 심리치료나 언어치료, 놀이치료도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돌잔치 한복 대여, 국내 주요 경기 개폐막, 무료 입장, 다문화 자녀 대상, 수영, 야구, 스포츠 동아리 전액 지원 등등 지역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많은 지원들이 있습니다. 네, 맞네요. 그러게요. 제가 듣기로에는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다문화 관련해서 지원이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나라는 이제 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한국인 저희가 좀 부러울 정도인데요. 네, 맞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세금 한 20만 원 정도 면제, 베트남은 아예 없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6개월의 육아 휴직 정도밖에는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잘 돼 있네요. 네, 그러게요. 그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혜택이 많다 보니까 역차별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립성을 떨어뜨린다 등등 반발의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 정책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한 사회의 기본인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만든다는 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사연 속의 친구분도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계시죠. 남편과의 갈등, 자녀 문제, 언어나 문화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있다 보니 한두 가지 지원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서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한국 생활 적응도는 높아진 반면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은 지속된다고 해요. 얼마 전 기사를 통해 본 내용인데요. 한국어 능력은 0.8점이 상승된 거의 4점, 5점 만점에 4점에 달하는 점수로 이렇게 향상이 됐다 하고요. 차별 경험도는 10% 감소한 네. 30% 정도 이제 경험을 했다라고 했고요.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29.9%로 4.2% 올랐다고 해요. 반면에 외로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은 5.6% 오른 2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어와 생활 문화 같은 기초 생활에는 굉장히 이제 안착이 되고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은 약해 있다는 거죠. 네. 네, 이 친구분도 너무 어려운 형편이라 괴로워하지만 근본적인 마음을 보면 그 어려움을 이길 만한 마음의 힘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 중에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지요. 마인드 스케치에 꿈꾸는 사람들만 들어보더라도 큰 어려움을 마인드로 이겨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꿈을 꾸는 사람들을 운영을 하면서 저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막막한 어려움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또 강인하게 이겨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지원이나 정책으로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이겨나가면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인드가 꼭 필요합니다. 가수 인순이 씨는 인순이와 좋은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해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하려면 먼저 마음이 단단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순이 씨 본인이 혼혈아로 한국에서 살면서 겪은 게 있어서 그런지 진짜 중요한 원인을 정확하게 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당당하게 성장하려면 마음이 단단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 즉 한국 내 외국인들에게 지원을 넘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의 어려움을 딛고 최단시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잘 살아보세요라는 구호 아래 온 국민이 함께 진행했던 새마을 운동. 지금도 개발도상국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 되고 있어요. 네. 혹시 이 새마을 운동의 핵심 비전이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근면성실? 근면성실. 그렇지 네, 않을까요? 근접하네요. 오. 네, 근면, 자조, 협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 비전이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는 자조예요. 자조요. 예, 그 당시 우리나라는 최빈국에 속할 정도로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고 주변 국가는 한국을 향해 회생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조라는 가치를 마음에 품었다는 거죠. 자조란 스스로 자기 발전에 애를 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 부강한 나라의 지원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는 거죠. 내 집 앞,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치우고 잔디와 꽃씨를 모아서 다시 헐벗은 곳에 심고 가꾸고 이렇게 스스로 개선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어려움을 함께 넘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의 문제에도 자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꿈꾸려는 마음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아무리 좋은 지원을 받아도 한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말 겁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는 정부나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거든요.
친구분의 경우에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이미 이 생활을 포기하고 싶고 또 필리핀으로 도망치려고만 하는 생각이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 여지마저 맞게 됩니다. 작은 부분부터 변화를 주고 이겨나가려는 자조의 마음이 정부의 지원과 주변 지인의 도움과 함께 했을 때 더 좋은 삶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어려움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아주 작은 부분부터 스스로 해결하려던 자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스스로 자기 발전에 애쓴다 하셨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면요. 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또 다른 솔루션은 바로 교육입니다. 한국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간절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어려움 그 당시 잘 잘 먹고 잘 살자 뭐 네. 이런 잘 거. 먹고 네. 싶었고 또 하나는 나는 굶주리고 못 배워도 내 자식만큼은 배부르게 먹이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좋은 교육을. 네. 국민 모두의 염원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교육에 대한 그런 열의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문화 가정에 갇히는 문제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은 대개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많아요. 남편분들의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고등교육을 받아야 될 시점이 오면 이미 아빠의 경제 능력은 많이 저하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초, 중, 고 취학률은 평균 93%로 일반 학생들과 비슷하지만 고등교육 취학률은 49.6%에 불과하다고 해요. 반도 안 되네요. 네. 거의 반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요. 아빠의 경제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엄마가 대신 생계에 뛰어들어야 되고 또 엄마가 밖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들은 방치가 되죠.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아이들은 학업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고 친구 관계에서 오는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학업을 그만두는 다문화 아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한 46% 그리고 공부가 너무 어렵다. 이게 한 63%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 순희 씨와 유라 씨는 어릴 때 학교에 다니기 이전에 한글이나 숫자를 누구에게 배우셨나요? 엄마죠. 네, 저희 네. 집도 엄마가 그쵸. 공부를 좀 많이 시켜주셨어요. 네, 이름을 이제 공책에 써주시고 따라 쓰게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아이들의 아주 처음 교육 엄마가 담당하죠. 그런데 그런 시기에 다문화 가정은 그런 돌봄을 받지 못해서 학습에 대한 흥미나 또 능력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안타깝네요. 예,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뛰어드신 한 분이 있는데요. 사단법인 한마음교육봉사단 최병규 대표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엄마학교를 운영하고 계세요. 엄마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여성들은 초등학교 과정에 7개 과목을 배운다고 합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온라인 강연을 듣고 공부를 한 다음 2주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담임 선생님과 만나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좋네요. 네, 엄마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초등학교 이하 자녀에게 자신이 배운 거를 가르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마와의 교감이 아이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문화 엄마들 스스로에게도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웃은 물론 남편과 아이와의 관계가 굉장히 향상이 됐다고 해요. 특히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를 직접 도와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엄마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배우고 또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더 높은 목표를 가지게 하고 그것에 가깝게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들은 결국 고난을 이기고 꿈을 이룹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조의 마음과 교육에 힘쓰는 마음을 가진다면 한국에서 만나는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친구분도 현재 당면한 문제를 두고 절망적인 생각을 잠시 멈추고 먼저 스스로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당장 무언가 큰 걸 바꾸기보다는 자조의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시도하고 끊임없는 배움을 실현해 나가시면 어느샌가 이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키는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생활뿐 아니라 어떤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또 절망 속에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려움 속에 스스로를 개발하고 생존 독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교육에서 그 답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효과도 높고요. 네. 네, 오늘 강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유라 씨는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강사님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좀 다문화 아이들을 이제는 좀 더 관심 있고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습니다. 네. 네, 더불어서 이제 사연 주신 그 친구분도 오늘 강연이 좀 위로와 힘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지민주 강사님 나와주셔서 너무나 좋은 솔루션 주셨는데, 네네.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오랜만에 나오니까 네, 너무 좋고요. 네.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네. 어떤 솔루션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네.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도움이 감사합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그렇죠?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강력한 솔루션으로 강사님 또 만나뵙길 바라고요. 오늘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노래 듣고 입으로 찾아올게요. 이상은이 부릅니다. 언젠가는.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여성 과학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성 과학자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여성이라는 사회적 차별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흑수저, 비명문대, 나이, 이 모든 차별의 조건을 뚫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된 오늘의 주인공. 경희대학 동서의학전문대학원 나노 독성학의 세계적 연구자 박은정 교수입니다. 박은정 교수는 3년 연속 글로벌 정보 분석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선정한 연구 성과 세계 상위 1% 연구자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박 교수의 논문은 국제과학 논문 세긴급만 74건, 국내 저널을 합치면 94건에 이릅니다. 이쯤 되면 나노 독성 분야의 저명한 교수처럼 보이지만 정작 2017년 말까지 그녀는 경기도 4년제 대학의 무급 연구 강사였습니다. 실험 재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학 교수의 실험실 귀퉁이에 작은 책상을 빌려 쓰는 신세였죠. 2011년에는 비정규직 과학자들에게 초기 일자리와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대통령 포스닥 펠로우십에 선정됐고 2015년에는 한국의 여성 과학자로 두 번째, 비정규직 연구자로는 최초로 지식 창조 대상을 받았지만 어느 대학에서도 그를 정식 교수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문대 출신도 유학파도 아닌 나이 많은 경력 단절 여성 과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유년 시절 꿈은 가족과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고교 시절 집안이 어려워 4년 장학금을 받기 위해 의대를 포기하고 성적보다 낮은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대학 4학년 말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지만 1년도 안 되어 첫 아이를 임신하고 건강 악화로 퇴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3살 되던 해에 육아를 도와주시는 어머니 덕분에 대학원에 진학해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석사과정 2년을 한 뒤 공부를 멈춰야 했습니다. 아이의 백혈병 진단.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똑똑하지 않으면 내 새끼 제대로 키워낼 수 없겠구나 생각한 그녀. 그녀는 백혈병이 오진이었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에서 자신의 모든 연구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기회만 되면 언제든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친정어머니의 갑작스런 췌장암 발병으로 박사과정 지원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신도 차리기 전에 시아버지의 식도암 판정, 그리고 치매까지 무려 8년간 가족을 간병하며 인간에게 주어진 아픔은 질병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병은 어디서 오는 걸까? 아이가 매일 약을 달고 사는데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하게 살 수 없을까? 아이가 아플 때와 덜 아플 때를 생각하다 이 모든 것이 환경에서 왔을 것이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2003년 면역학, 2005년 독성학으로 연구 분야를 옮기며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면역 독성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었죠. 그렇게 석사 졸업 후 8년이 지나고서야 다시 도전한 박사 과정. 이번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녀를 도왔습니다. 지금 공부를 그만두면 더 이상은 못한다며 남편이 그녀의 등을 밀었습니다. 박은정 교수는 스스로가 연구자로서 가진 최고의 자질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새롭고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 연구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녀는 시간을 다투는 연구를 하느라 3박 4일간 잠 한숨 자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사 과정을 3년 만에 마친 후 그녀의 나이 41세. 국제과학 논문 3긴급 해외 저널에 5편의 논문이 게재되며 모교에 이례적인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나이 많은 애딸린 아줌마라는 이유로 연구원 신분으로 남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논문은 편당 400회, 500회 이상 피인용될 정도로 세계 독성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유명했고 한 언론이 그녀를 주목하면서 점점 그녀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5겹 유리창을 뚫은 경단녀로 최고 정상에 서 있는 그녀를 그제야 사람들은 인정해 줬습니다. 학계와 사회의 많은 모순과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에 오른 거죠. 그녀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그 길을 갈 수 있다고요. 지나온 시간을 최선을 다했기에 그래서 나노 독성학 과학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며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 박은정 교수. 지금 당신이 어느 길에 있든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시기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간은 후회할 시간, 겪지 말아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경험이 될 겁니다. 태풍에 쓰러진 별을 세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쓰러진 별을 삼각형 모양으로 3갈래로 묶어주면 됩니다.
부족하고 약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에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방법도 쓰러진 벼와 같이 두세 명이 서로 마음을 모아 잡아주면 됩니다. 나를 든든히 세우는 힘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손길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마인드 스케치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는 손길이 되길 바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